안녕하십니까, 한덕성능장 김부장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내용은 저번 주 제가 설명을 드렸던 성능지 보는 방법, 성능지 읽는 방법에 차량을 접목시켜서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성능 점검표의 1번은 본넷입니다. 저희가 후드라고도 부르고 본넷이라고도 부르는데, 본넷이 1번, 펜다가 2번. 본넷을 열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후드를 열게 되면은 엔진룸이 보이고요. 본넷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설명을 드렸듯이 볼트, 이런 볼트 또는 이 구멍을 통해서 기판 색깔 정도를 확인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프론트 휀다입니다. 이 기역자로 생긴 부분 전체를 저희가 프론트 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3번이 도어, 도어는 앞도어, 뒷도어, 이게 두 개 같이, 그러니까 총 4짝의 도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이라고 저희가 표기를 합니다. 성능지 표기란에 좌측 앞도어 3번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앞도어를 얘기하는 거고, 뒷도어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뒷도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4번은 트렁크 리드입니다. 지금 숫자가 매겨지는 순서가 볼트로 인해서 탈착이 먼저 가능한 외판 같은 경우에 체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순서 나열 방식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은 나중에 성능지 보는 법이 좀 더 쉬우실 겁니다. 이어서 설명드릴 부분은 성능지상의 5번 라제타 서포트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라제타 서포트 부분은 2차종 S클래스 차종의 경우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바람에 어느 한쪽이 교환이 돼도 라제타 서포트는 체크가 되어서 나갑니다. 저희가 좀 더 보기 쉽게 고지를 해드릴 때는 운전석 쪽, 중앙, 조수석 쪽이라고 표기를 해 나가지만, 성능지 표시상에는 한 군데밖에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표시가 만약에 되어져 있다 그러면 내 차가 어느 쪽이 갈렸는지 좀 더 한 번 더 알아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라제타 서포트라는 부품은 종전에 프론트 패널, 저희가 쉽게 지지대라고 말했던 그 부품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부품입니다. 하지만 외국 기업사에서 처음에 플라스틱을 도입을 했고, 그 후에 볼트 체결식을 도입을 하면서 라제타 서포트라는 부품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지대라든지 프론트 패널은 작업이 되기 시작하면은 사고차가 나오는데, 라제타 서포트 교환식의 작업은 사고차로 표시되지가 않습니다. 6번은 커터 패널입니다. 커터 패널은 저희가 쉽게 듀헨다라고 표현을 하죠. 듀헨다라고 표현하지만 성능지에는 커터 패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커터 패널이라고 하냐면은, 저희가 커터라는 경우 4분의 1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패널 자체가 도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S클래스는 무지하게 크겠지만 다른 차종 같은 경우는 도어에 비해서 크기가 4분의 1 커터 수준밖에 되지 않아 커터 패널이라고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커터 패널 같은 경우는 1, 2, 3, 4, 5번과 다르게 볼트 체결 타입이 아닌 루프와 C필러, 그리고 사이드실과 하단부와 연결이 되어 용접이 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7, 8년 전까지는 커터에 판금이 되어 있으면 사고차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 후에는 사고차로 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7번 루프 패널입니다. 요즘은 파노라마 썬루프 때문에 루프 패널이 크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루프 패널 같은 경우도 커터 패널과 마찬가지로 C필러와 A필러, B필러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단 차종으로 먼저 설명드릴게요. 세단 차종으로 봤을 때 앞에 유리에서 휀다로 떨어지는 부분이 A필러, 도어 두 개를 열었을 때 도어와 도어 사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B필러, 그리고 뒷유리와 쿼터 패널로 붙여지는 부분이 C필러,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루프 패널에 이어서 사이드실, 여기가 사이드실 패널이라고 하는데요. 사이드실은 말 그대로 사이드에 위치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6, 7, 8이 같이 붙어 있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외판이긴 하나 주요 골격 부위에 붙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과 7, 8년 전까지는 이 6, 7, 8 부분에 판금이 되면 사고차로 표기가 되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7, 8년 전 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사고차까지는 표시되지 않고
W로서 외장 판금으로 체크되어 무사고 차량으로 출고되고 있습니다. 8번 사이드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실 커버라고 플라스틱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이드실 금속으로 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사이드실 커버 플라스틱입니다. 이 부분은 몰딩이고요. 이 부분은 교환이 돼도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사이드실 커버 같은 경우는요, 이 사이드실에 직접적인 데미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서 저희가 체크의 판단 유무를 결정합니다. 자, 다음에 보실 부분은 주요 골격 부위 A랭크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제일 처음에 프론트 패널이라고 보이시죠? 프론트 패널이 이 차에는 없는 타입입니다. 이 차는 없는 타입이지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프론트 패널이라는 부품은 플라스틱이 아닌 또는 볼트 체결 부품이 아닌 용접 타입의 철판으로 되어져 있는 부품을 저희는 프론트 패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라제타 서포트랑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이 재질과 장착 방식이 볼트릭이냐 아니면 용접식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프론트 패널과 라제타 서포트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 10번은 크로스 멤버인데요. 크로스 멤버는 저희가 하체를 띄웠을 때 한 번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확한 성능이 나오기 위해서는 왜 성능장을 와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1번, 저희가 11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인사이드 패널인데요. 인사이드 패널 같은 경우 펜다를 물고 있는, 펜다를 잡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하는데, 지금 밑에 보시면 펜다 밑에 길게 뒤쪽으로 뻗은 골격 부위가 보이시나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펜다 밑에 이어져 있는 철판 부분, 이 부분이 인사이드 패널이라고 합니다. 인사이드 패널 같은 경우는 펜다가 교환이 됐을 시에 큰 충격을 받았을 시에 같이 데미지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다가 교환 시에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실링이라든지 아니면은 리벳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보이시겠죠? 이 인사이드 패널이 쭉 뒤까지 가서 A필러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능 점검표에 있는 12번을 보시면은 12번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엔진을 받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사이드 멤버입니다. 이 부분이 사이드 멤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 이어져서 하우스가 되고 하우스와 인사이드 패널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이드 멤버는 밑에 크로스 멤버가 받쳐줌으로 해서 엔진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차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 사이드 멤버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범버 레일이라고 부르는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뒤쪽으로 쭉 연결이 되어서 하우스를 지나 플로어 패널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자, 13번, 이 부분이 휠 하우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쉽게 말하면 쇼겁쇼버를 잡아주는 이 볼트 3개가 보이시나요? 이 볼트 3개가 쇼겁쇼버 볼트 자리입니다. 이 쇼바를 잡아주는 하우스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작업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대파, 많이 다쳤다. 11번 인사이드까지는 저희가 중파 또는 소파로 보지만 사이드 멤버라든지 하우스까지 데미지를 입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대파라고 표시가 되고, 대파라고 나누는 기준은 사실 엔진을 내렸냐 내리지 않았냐, 엔진을 내려서 작업을 했느냐 엔진을 내리지 않고 작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엔진을 내리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대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